김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공식 소환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증인 김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이유진 사건, 의무 출석.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그게 뭐예요? 그녀의 4살 아들 지호가 물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민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궁금한 눈빛을 보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직장에서 온 종이야. 민지는 거짓말을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소환장을 재빨리 가방에 집어넣으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지는 싱글맘이었다. 지호는 그녀의 전부였다.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누군가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지호를 키우는 일상을 살았다. 하지만 이 소환장은 실질적인 문제였다. 이유진, 부패와 마약 거래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민지는 사건이 일어난 밤에 무언가를 목격했고 그녀는 핵심 증인이 되었다. 이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호는 어떻게 하지?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혼잣말을 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지호의 어린이집은 그 주에 보수공사로 문을 닫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모두 일하고 있을 테니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지호를 법정에 데려가야 했다. 판결 당일 아침, 민지는 지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했다. 오늘 엄마가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 가야 해. 그곳에서는 교회에서처럼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교회에서처럼요? 지호가 민지가 특별히 이 날을 위해 산 나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그래, 교회에서처럼. 민지는 목에 맺힌 감정의 덩어리를 삼키며 대답했다. 웅장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은 어른들도 위압감을 느낄 정도였다. 민지는 지호의 손을 꽉 잡고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안에는 변호사들, 법원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소환된 사람들로 북적였다. 입구에서 법원 사무관이 민지가 기다려야 할 장소를 안내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피고인들과 검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 2 경찰관의 호의를 받은 이유진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의 그는 깊은 다크서클이 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으로 걸어왔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까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지호가 마치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른 것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작은 몸이 굳어졌다. 그리고 민지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지호는 이유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하늘 아빠. 법정은 그날 아침 만석이었다. 에어컨은 나무 판벽 사이로 감도는 긴장된 분위기를 식히기에 역부족이었다. 검사석에서는 박정우 검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남윤서 변호사가 특유의 감청색 정장 차림으로 이유진과 속삭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 앞에는 엄격함으로 유명한 한지원 판사가 예리한 눈빛으로 법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민지는 증인석으로 안내되었고 지호는 첫 번째 줄에서 사회복지사의 보호 아래 있었다. 처음에는 얌전히 앉아 바닥에 닿지 않는 다리를 흔들고 있던 아이였다. 김민지 씨,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까? 법원 관계자가 물었다. 네, 맹세합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검사는 민지가 이유진과 지역 마약상들 사이의 거래를 목격했던 밤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이 진행될수록 지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의자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가 속삭임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민지가 범죄 현장을 언급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호가 갑자기 일어나 이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하늘 아빠,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이 이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와 피고인 사이를 오갔다. 이유진은 창백해졌고 민지는 입을 벌린 채 증인석에서 얼어붙었다. 한 판사는 잠시 당혹감에 빠진 후 망치를 두드렸다.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민지는 한 번도 지호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물으면 항상 얼버무렸다. 지호에게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였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존재였다. 이유진은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며 수갑찬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의 얼굴은 이제 명백한 불편함을 보였다. 난 평생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속삭였고 그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여전히 증인석에서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한 판사는 그녀의 공포를 감지하고 개입했다. 1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김민지 씨, 아이를 통제하시거나 법정에서 퇴장시켜야 합니다. 복도에서 박 검사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민지에게 다가왔다.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사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지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지호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심지어 그의 사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이유진은 남 변호사와 격렬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이건 일종의 함정이에요. 그는 주장했다. 그들은 나를 더 깊이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논쟁하는 동안 지호는 복도 벤치에 앉아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종이와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그의 나이에 비해 놀라운 집중력으로 선을 그어나갔다. 두 명의 인물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제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큰 인물, 다른 하나는 옆에 있는 작은 인물이었다. 민지는 아들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보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에서 큰 인물은 분명히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지우야, 이 사람은 누구니? 그녀는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하늘 아빠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계속 색칠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검사는 조수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 이야기에는 표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재개된 법정에서는 추측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 검사는 새로운 질문 방향으로 무장하고 결연한 태도로 민지에게 다가갔다. 김민지 씨,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은 사회복지사 옆에 앉아있는 아들을 찾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짧은 관계였어요. 5년 전 알게 된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법정 전체에 수군거림이 퍼졌다.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이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와 민지의 눈이 마주쳤다. 민지의 마음은 5년 전으로 돌아갔다. 비 오는 밤, 그녀가 일하는 병원 근처의 한 술집. 혼자 앉아있던 제복을 입은 남자. 쉬운 대화, 웃음.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단 하룻밤. 그 경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민지 씨? 검사가 추궁했다. 정현우였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이유진은 눈을 세게 감았다. 다음 휴정 시간에 아동 심리학자가 별도의 방에서 지호와 대화하기 위해 불려왔다. 자신이 일으킨 파장에 무관심한 아이는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호야, 네가 하늘 아빠라고 부른 그 사람을 알고 있니?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TV에서 봤어요. 아이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상자에 숨겨둔 사진이랑 똑같아요. 복도에서는 법원 조사관이 경찰 인사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검사에게 다가가 파일을 보여주었다. 박 검사님, 5년 전 강남 지구대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진과 정현우가 모두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법원 조사관 최승민은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검사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다. 박 검사의 자세가 즉시 바뀌었다. 판사님,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났다. 한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하세요. 우리는 피고인 이유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 지구대에서 근무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김민지 씨가 당시 거주하던 지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검사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같은 지구대에는 정현우라는 경찰관도 근무했습니다. 민지는 그 이름을 듣자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이유진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은 긴장을 드러냈다. 김민지 씨, 검사는 이제 민지에게 관심을 돌렸다. 당신은 피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오직 정현우라는 이름의 경찰만 알았다고 주장하십니까? 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현우 씨는 턱에 흉터가 있었고 그의 눈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박 검사가 재촉했다. 더 부드러웠어요. 민지는 거의 들리지 않게 대답했다. 이유진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말해도 될까요? 그의 변호사는 반대하려는 듯했지만 그는 계속했다. 저는 5년 전 민지 씨를 잠깐 알았습니다. 제 형이 그녀에 대해 한 번 언급했었죠. 한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상황을 고려할 때 DNA 검사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눈에 띄게 동요한 민지가 일어섰다. 지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기 직전에 신문에서 사고 소식을 봤어요.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민지는 눈을 감고 지역신문에서 경찰관,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을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흐릿한 사진, 충격, 그리고 그녀가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삶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 남자를 위해 흘린 눈물. 판사님, 이유진의 변호사가 개입했다. 우리는 이 재판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에 대한 혐의와는 반대로 검사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피고인의 범죄 세계 연루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에 도달했습니다. 또는 그의 행동에 대한 완전히 다른 동기를 확립하는 중입니다.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한 판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 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한 후에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법원은 즉각적인 DNA 검사를 명령합니다. 법원 법의학연구소는 최우선 순위로 작업했다. 다음 날 아침, 봉인된 봉투가 한 판사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법정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민지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지호는 그녀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이 순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있었다. 이유진은 봉투에 시선을 고정했다. DNA 검사 결과 판사가 발표했다. 99.9%의 확실성으로 이유진이 미성년자 김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법정에 집단적인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민지는 안도하면서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지호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들더니 다시 한번 이유진을 가리켰다. 하늘 아빠.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주장했다. 지호를 관찰하고 있던 아동심리학자 이수진 박사가 판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가 전날 세션 동안 그린 추가 그림이 담긴 폴더를 가지고 있었다. 판사님,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녀가 폴더를 열며 말했다. 지호는 어제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두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날개가 달린 동일한 두 인물입니다. 판사가 대답하기 전에 법정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은퇴한 경찰 배지를 단 노인이 중앙 통로를 단호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개입을 사과드립니다, 판사님. 저는 최상필 퇴직 경감입니다. 강남지구대에서 두 형제 모두와 함께 일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예상치 못한 중단에 놀랐지만 가볍게 고려한 후 허락했다. 계속하십시오, 경감님. 이유진과 정현우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최 경감의 발언은 즉각적인 수군거림을 일으켰다. 저는 같은 부서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현우는 5년 전 추격전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유진은 그 상실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숨을 헐떡였다. 눈물이 가득 찬 그녀의 눈은 이유진에게로 향했고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식별하지 못했던 유사점을. 이유진은 무너진 어깨로 마침내 말했다. 저는 지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고 전에 민지 씨에 대해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그가 죽은 후 저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에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전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그렇게 하면 제 진짜 신분이 드러나고 수년간의 수사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진은 대답했다. 그는 변호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그녀는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호와 민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다시 다가와 판사에게 특정 그림을 보여주었다. 지호는 이것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아동의 상징적 언어에서 이것은 떠났다가 다른 형태로 돌아온 사람을 나타냅니다. 지호에게 이유진은 아마도 본 적이 있는 현우의 사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늘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정은 이유진이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잡는 동안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한 판사는 그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증언을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3년 전 내부 감사과에서 저를 비밀 작전에 모집했습니다. 이유진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확고했다. 형의 옛 부서에 있는 경찰관들과 관련된 부패 계획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저는 타협된 정체성을 맡았습니다. 쉬운 돈에 넘어간 경찰관의 정체성을. 그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봉인된 봉투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특수작전과장이 서명한 작전의 공식 확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고 그녀의 표정은 점차 회의적인 것에서 이해로 바뀌었다. 계속하십시오, 이유진 씨. 2년 동안 저는 조직에 잠입했습니다. 진짜 범죄자들의 신뢰를 얻고 부패한 경찰관들과 마약상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유진은 민지를 직접 바라보았다. 저에 대한 혐의는 제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제가 진짜 인물을 밝혔다면 전체 작전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 제 아들은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왜 지우가 당신을 알아볼까요? 이유진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녀는 그에게 폴더를 건넸다. 그는 접힌 사진을 꺼냈다. 지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사하던 범죄자들이 압력 수단으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사진을 법원 관계자에게 건네 민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지호가 한번 저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일요일마다 가던 고원에 제가 방문했을 때.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그것은 제복을 입고 웃고 있는 현우의 사진이었다. 민지가 언급했던 턱의 작은 흉터를 제외하고는 이유진과 똑같았다. 이것을 사고 후 형의 소지품 사이에서 찾았습니다. 이유진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는 폴더에서 봉투를 꺼내 역시 민지에게 전달했다. 현우가 위험한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 쓴 편지입니다. 보내지 못했던 편지죠. 그는 돌아왔을 때 당신을 다시 찾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수년간의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이 마침내 해결되고 있었다. 한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을 고려할 때 이유진에 대한 혐의는 기각됩니다. 이 법원은 진정한 범죄자들의 체포로 이어진 작전을 통해 정의에 기여한 서비스를 인정합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이유진의 수갑을 풀자 지호가 중앙통로를 달려와 그 앞에 섰다. 그는 오직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순수한 명료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하늘 아빠가 아니에요?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이유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아니 지호야. 난 이유진 삼촌이야. 네 아빠의 쌍둥이 형제지. 하지만 약속할게. 너에게 아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 법정에서의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서울올림픽공원은 황금빛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지호는 그네를 향해 즐겁게 달려갔고 그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이유진 삼촌, 제가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지 보세요. 아이가 소리쳤다. 그의 작은 다리는 그네를 더 높이 그리고 더 높이 밀어올리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 이유진은 민지 옆에 벤치에 앉아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자랑스러움과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용기를 가졌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그의 모습에서 현우를 더 많이 봅니다.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 이마를 찌푸리는 모습이 그래요. 재판 이후 몇 달 동안 민지와 이유진 사이에 조심스러운 우정이 피어났다. 가끔씩 하는 방문, 불편한 순간들, 망설이는 대화로 시작해 공원의 일요일 나들이와 2주마다 하는 저녁 식사로 발전했다. 그들은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기억 속 공백을 채워나갔다. 지호에게 이 전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이유진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형제라는 설명은 아이의 논리 안에서 이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는 여전히 이유진을 하늘 아빠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애정 어린 별명이 되었다. 경찰 학교 시절 사진을 몇 장 더 찾았어요.
이유진이 봉투를 민지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호가 더 자랐을 때 보여주시라고 갖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민지는 감사의 미소와 함께 봉투를 받았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의 일부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공원 반대편에서 지호는 그네를 떠나 이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는 달리고 웃으며 그의 어린 삶에 그토록 영향을 미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웠다. 알아요. 이유진이 조카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현우는 항상 아이들이 가식 뒤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불신에 의해 교육받지 않은 눈이라고 했죠. 민지가 미소 지었다. 지호는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당신을 알아보았어요. 하늘 아빠. 그녀는 부드럽게 반복했다. 내 비밀 작전에서 발각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서. 이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4살 아이에게 인식되는 것은 분명히 목록에 없었어요. 둘 다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주변 나무들을 흔드는 부드러운 바람과 섞였다. 아직 치유해야 할 것들이 많고 구축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 순간 거기서 과거가 그들을 정의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지호가 다시 그들에게 달려왔다. 노력으로 붉어진 뺨, 기쁨으로 빛나는 눈.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함께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비록 관습적이진 않지만 더 이상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결합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현우가 위에서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계집 같은 작은 아파트에 지호는 연필을 들고 집중했다. 이제 5살이 된 그는 종이의 형태를 그려냈다. 2 사람을 그리고 있었다.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민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이유진은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경찰 업무로 돌아간 지 이제 2개월이 되었고 이번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이유진 삼촌, 지호가 불렀다. 이 그림 좋아요? 이유진은 그림을 보러 갔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와 현우를 완벽하게 그려냈다. 그의 형제의 턱에 있는 특징적인 흉터까지. 어떻게 그렸니? 이유진이 놀라서 물었다. 네가 아버지를 기억할 순 없는데. 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꿈에서 봤어요. 하늘 아빠가 제게 말했어요. 이유진 삼촌을 잘 대해주라고요. 삼촌이 외로우시대요. 민지는 이 말을 듣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와 이유진의 눈이 마주쳤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상호인식이 그들 사이에서 교환되었다. 그리고 지호가 계속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늘 아빠는 괜찮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 행복하대요. 민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야, 가서 손 씻고 저녁 먹자. 아이가 떠난 후 그녀는 이유진 옆에 앉았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현우의 생일이 다음 주예요. 이유진이 마침내 말했다. 알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지호와 함께 묘지에 가려고 했어요.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도 될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현우도 그걸 좋아할 거예요. 창문 너머로 저녁 첫 별이 서울의 하늘에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래에서 작은 아파트에 있는 3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은 가족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진실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이의 입에서, 우연한 만남에서, 또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조각에서 발견된다. 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실 너머의 희망, 아픔 속의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수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 보는 단순한 진실의 힘을 상기시킨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잠시 멈추고 세상을 아이처럼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판단, 두려움, 의심 없이. 어쩌면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우리 모두의 삶에 숨겨진 하늘 아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